부모님의 노후가 정말로 평온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모님들은 일찍부터 미래를 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두었지만 또 다른 부모님들은 현재를 위해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자신이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66세 이상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누리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후에 재정적인 준비를 충분히 해두지 않았다면 의료비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인생 선배들이 후회했던 4가지 지출 습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경조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경조사비 문화는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돕고자 했던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신혼부부가 힘든 시기를 시작할 때 작은 도움을 주었고, 장례식 부의금은 상주에게 장례 비용을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축의금과 부의금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면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냈을 때 왜 그 정도밖에 내지 않았느냐는 불만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축의금과 부의금 문화도 변화할 필요가 있지만 오랜 관습으로 자리 잡아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 참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144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출이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매달 30만 원을 경조사비로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지출이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경조사 참석 비용이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경조사에 참석해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 참석을 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당연히 참석해야겠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나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매년 약 144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비용은 더 커지며 은퇴 후에는 이 비용이 실제로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달 30만 원을 경조사비로 따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조사 참석 비용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며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줄어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조사 참석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진정한 감정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하면 나중에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료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결혼할 계획이 없거나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 돈이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당연히 참석해야겠지만 관계가 멀어진 옛 친구나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식 등에는 굳이 가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경조사 참석 횟수가 많아져 부담이 커지고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도 흐려질 수 있으며 축하와 애도를 반복하면서 진심 어린 감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오래된 모임에서 빠져나오거나 퇴직을 앞두고 모든 경조사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동료들에게 미리 알리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을 줄이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식 하객수에 따라 부모의 인생을 평가하는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스몰 웨딩을 선호하며 가족과 가까운 친지 중심으로 의미 있는 축하를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작은 결혼식에서도 충분히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지나친 거칠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지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참석했던 경조사에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나중에 자신이나 자식의 경조사에서 그만큼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5만 원만 받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며 모든 경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 간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관계를 물질적인 거래로 여기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거의 없으면 슬플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을 싫어한다면 경조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병문안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상태로 병문안을 와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간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환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라면 초췌한 모습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문안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문자나 전화로 걱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기보다는 어떻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경조사에 너무 자주 참석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결혼식 식사 비용이 올라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쌓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경조사나 병문안에서도 물질적인 선물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은 은행 직원입니다. 모든 은행 직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은 성과를 위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지만 투자 참여를 꺼릴까 봐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은행 직원이 고위험 상품을 노인에게 권유하여 그 노인이 큰 손해를 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축은행 사건에서도 직원이 전화까지 하면서 추천했던 상품이 결국 사고가 나면서 손해를 본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분이 정기예금을 만들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다른 창구로 안내하며 요즘 누가 정기예금을 하냐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가입하게 했다고 합니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더니
집에 와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원금 손실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행이 선 수수료를 떼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고 오로지 고객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음날 가입 해지가 가능해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약관을 세심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눈치를 줘도 꿋꿋이 모든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재촉하는 은행 직원을 만난다면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 직원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행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진에 급급한 일부 직원들과 탐욕스러운 고위 간부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은행을 방문할 때는 스스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 이해하고 가야 하며 투자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가면 피해를 입기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한다면 스스로 먼저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가 위험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투자를 시도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이든 미리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보통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50대 이상의 고객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50대 이상이고 은행 직원이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한다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모르는 투자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단지 은행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로 고객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지출 습관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사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일하며 고생한 자신을 위해 새 차를 사거나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소비는 신중해야 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명품을 구매하면 잠깐 동안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면 더욱 피해야 합니다.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을 때는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입니다. 비싼 차를 소유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매달 차량 유지비로 평균 약 7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0만 원이 소요됩니다. 명품의 경우에도 하나를 구매하면 더 잘 꾸미기 위해 추가로 명품을 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품 구매가 단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산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진짜 명품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명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명품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비싸지 않더라도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조금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시를 위한 소비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큰돈이 드는 자동차나 값비싼 명품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에는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명품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결국 후회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명품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면
나도 하나쯤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사고 싶은 물건이 단지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 후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동차를 탈 일이 많지 않고 명품을 착용하고 나갈 기회도 줄어듭니다. 물론 명품 하나쯤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를 사고 나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재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돈을 좋은 음식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노후에 큰돈을 써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쓸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지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돈이 나중에 건강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의해야 할 지출 습관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비, 결혼자금, 취업자금 등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나만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형제나 친구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다고 해도 내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장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만 좋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미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주었을 때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나중에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도왔으니 자녀가 나의 노후를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가 당연히 병원비를 부담해주거나 며느리나 사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만약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당장은 서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4가지 지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경조사에 과도하게 참석하는 것. 두 번째는 은행 직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치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4가지에서 절약한 돈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쓰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 장비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무료 전시회나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도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소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가 되면 큰돈을 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진 자금을 현명하게 소비하여 예기치 않은 의료비와 같은 리스크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